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 서초의 봄입니다. 오늘은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시작하기 전에 구속 취소 관련된 퀴즈 하나 준비를 했어요. 강도 사건 피의자 가배 수사 기록이 이틀에 걸쳐서 법원에 있었는데 이 기간을 구속 기간에 넣느냐 안 넣느냐 묻는 것 같은데 이현주 변호사님 나오고 있잖아요. 저 질문 정답 아시나요? 네. 3번이면 3번 안 보셔도 돼요. 3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이게 그 구속 기간 그 산입 그 부분인데 날로 계산한다. 이게 검찰 수사관 시험 문제예요. 2015년 14년도에 있었던 수사관 시험 문제인데 결국은 이렇게 했던 걸 갖고 검찰이 달리 판단하고 법원도 달리 판단하긴 했지만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했던 거. 이게 사실 앞으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현주 변호사님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이건 형사소송법에 시간으로 표기가 된 기간이 있고 네. 일로 표기된 기간이 있습니다. 때로 때 뭐 이렇게 가령 이제 구속영 긴급 체포로부터 구속영장은 48시간 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48시간. 이건 시간 단위인 게 명백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때라든지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간 축적된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관행을 반성적으로 해고해서 바뀌려고 할 때는 그만한 심대한 토의가 있어야 돼요. 법원하고 그렇죠. 검찰의 숙고가 있고 그러면은 이때까지 축적된 전례 또는 현재 구속된 피의자 중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게 급작스럽게 갑자기 윤석열 앞에서만 그간의 관행과 달리 적용된다는 건 이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현재 이루어졌던 흐름과 뭔가 그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첫 번째 김성훈 차장에 대한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3번이나 3차례나 기각을 없죠. 했죠. 그리고 그 비합헌 불출 내역이라는 그 내역서를 김성훈 차장이 유독 검찰에 갖다 줍니다. 그리고 검찰에만. 네. 7일에는 고검 영장심사위원회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고서 곧바로 이 흐름상 뭔가 검찰과 그 윤석열 피고인 간의 밀착 관계를 짐작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말입니다. 본인이 이 무거운 짐을 안기는 싫으니까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어요. 그렇죠. 그거 소집해갖고 24시간을 깎아먹은 사람인데 그러면은 그때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는데 왜 이때는 안 할까? 그러니까 풀어주는 일에는 적극적이면서 구속시키는 일에는 다른 사람한테 짐을 넘기려고 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좀 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워요. 사실 본인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즉시항고를 하든가 불복을 할 건데 그냥 받아들였거든요. 심우정 총장이 내세우는 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걸 검찰이 줄곧 그렇게 주장해 왔느냐 하면은 지금 저 대통령실 민정수석하는 김주현 수석이 법무차관 시절 때 이게 그때 그때 16대 국회인가요? 네. 2015년이면 그때 그 서기호 의원이 발의를 해서 구속 집행 정지뿐만 아니라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검찰이 반대해서 결국은 그 법안이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지금 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적극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하겠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180도 입장이 바뀌는 거잖아요. 발의 신명했죠. 벌써 발의. 그리고 심우정 총장이 위헌 소지가 있어서 하는데 우리 이현주 검사는 검사도 하시고 두 분 다 법률가들이니까 검찰이 먼저 알아서 위헌 소지라고 들어놓는 경우가 있나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놓은 경우는 없잖아요. 저는 처음 봐요. 오히려 이런 경우는 난리 나죠. 적극적으로 계속 아마 대변을 통해서 10분 만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아니 심지어 이번에 그러잖아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 1심 2심 무죄를 받았는데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조차도 상고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검찰 상고했잖아요. 기고 상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한 번 한 거는 그거 과거에 이 사건들이 여러 사건들이 많잖아요. 모친상을 당해서 나가겠다는 사람
그 구속 집행 정지했다 거기 위헌 나온 거잖아요. 그거상 구속 집행 정지하고 취소는 다른 건데. 다르니까 예. 검찰이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수사팀에서 문제는 특수본에서 즉시 항고해야 된다 그러는데 심우정이가 본인이 검찰 발표문이 그래요. 본인이 검찰총장이 지휘했다.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행사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위헌 소지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왜 그랬을까 따져놓고 보면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심우정 총장이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 아니겠냐. 두 사람이 같은 국장과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네. 검찰국에서 검찰국장과 검찰과장이면 아주 정말 친밀한 제일 관계예요. 친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주 네. 친밀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압박을 했겠느냐.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것도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그냥 다른 범죄도 아니고 나와서 아직도 증거가 수집이 안 된 증거가 많은데 그 증거를 얼마나 많이 지금 인멸할지 감추고 조작을 할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법원의 결정도 사실 뭐 그렇긴 하지만은 검찰이 이런 판단했다는 자체는 수사 의지가 의심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대목을 불사하고도 결심했다는 거는 기획통 검사들이 그렇게 결심을 쉽게 안 하잖아요. 결단 잘 안 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속 기소 뻔한 구속 기소하는 것도 전국 검사장애를 소집한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직 총장한테도 물어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적시 항고를 쉽게 가려면 즉시 항고하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본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재판부도 놀랬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동부장 판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 재판부는 이래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네. 했는데 검찰이 덜컥 받아버리니까 놀랬을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지금 말씀대로라면 좀 편하게 가려면 사실은 즉시 항고를 하면 뭐 시간도 깔고 하는데 굳이 무리해서 항고 포기하면 석방지기까지 해버렸거든요. 본인이 책임지고. 근데 이건 그 사실은 이렇게 법률로 설명할 수는 네. 없는 뭐 현재까지의 법원 검찰의 관행이 어떠하고 형사소송법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뭐 합당한 해석은 어떻고 이런 문제라고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어떤 사실적인 힘 그리고 검찰이 이 내란이나 또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권력 유지에 기여해온 배경 이것들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가령 이제 뭐 박정훈 대령에 대한 그 수사 기록 해수 사건에서도 뭐 용산 사람들, 용산 비서진들도 관여를 했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경북청에 여러 확인 전화를 했던 네. 것이 확인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 정권을 유지해온 공범이기에 예, 이렇게 수사를 너무 열심히 하면 자신들의 끄트머리 실마리도 잡히게 되니까 이 모든 그러니까 그 도둑이 재발절인 심정. 그 심정이다. 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더 이건 저의 내피셜인데 네. 그 명태균이 USB를 보낸 것처럼 특사가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사요? 윤석열 등에서 네. 뭐 우리는 검찰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뭐 그건 제 내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장되는 거는 그 계엄이 해제된 직후에 4인방이 모였잖아요. 네. 그 연장선 아니겠느냐. 그때도 김주현 문정수석이 주도를 해서 박성재 법무, 이상민 행안, 뭐 이완규 법제처장 모였잖아요. 네. 이게 그 연장선으로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다. 그 대검이 그 사실은 구속 취소를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낸 자료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다. 왜? 그러면서 즉시 항고를 안 했어요. 왜? 그러면서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는 일이니까 지금 이런 정도면 사실 검찰총장이 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 안 진대요. 자기는 인권 보호하기 위해서 있대요. 위헌 소지 줄이고 인권 보호한다는 게 검찰이 정말 인권 보호 앞으로 참 얼마 할지 기대가 참 됩니다. 근데 사실은 잠깐은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본인 이익인지 뭐 누구 이익인지 몰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잠깐을 위해서 저렇게 한다는 게 또 검찰 조직도 거의 망쳐버리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잠깐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강하게 희망하는 그런 연장선 아니겠습니까? 그냥 잠시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즉시 항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석방되고 이걸 여세를 몰아서 헌재를 압박하고 또 재판부의 내란죄
본안 재판에까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빅픽처가 아니면은 네. 큰 그림 하에서 하는 거겠지. 적시한고로 그냥 포기하는 게 바로 했겠습니까? 그 정도면 그럼 공범이죠. 그렇게 대단한 그렇죠. 공범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전에 흐름을 이런 게 얘기하셨는데 검찰총장이라는 게 말이 사실 돼요? 이제 뭐 말씀하신 그 네. 사자해동 예. 사인이 뭐 안가에서 모였다더라. 그렇죠. 삼청동 안가에서 뭐 후속 대책을 논의한 거 아니냐라는 계엄 이후에 실패 이후에 후속 대책을 논의한 거 아니냐라는 게 있는데 또 하나는 최근에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발표한 것은 선관위에 출동한 사람 중에 대검 그렇죠. 과학수사부에 고위 검사 2명이 있다. 그러면 저는 검사가 뭐 포렌식을 하진 않거든요. 검사가 직접 아마 수사관도 대동하고 그렇죠.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제보고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뭐 조사를 하다 보면 곳곳에 검찰의 관여가 밝혀질 거고 밝혀질 거라고 뭐 추측이 되고 그러면 심우정은 이것이 검찰을 보호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그래요? 수도 있어요. 이걸로 끝날 거를 갖고 이만해도 이제 안 끝나는 아니, 상황이 되는 그리고 거잖아요. 또 하나는 지금 구속기간 산정이라는 형식장애 예. 절차적인 이유로 구속이 취소됐을 뿐인데 벌써 국민의힘에서는 헌재 평의를 새로 해야 된다. 뭐 변론을 제기해야 된다. 네. 말씀하신 흐름하고 합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람을 일으켜서 뒷바람을 일으켜서 헌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형사재판에도 공소권 없음 등등의 주장을 한다. 그래서 뭐 절차를 모두 무효화시킨다라는 큰 그림이 있다고 그런 저는 생각해요. 그림이 있고 근데 법률가라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건가요? 법률가들이 법 기술자들이 움직이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네. 막판까지 중도에 왜 이제 한다 만다는 얘기가 나오다가 쑥 네. 들어갔던 게 맞아요. 예. 기각된다는 확신을 가진 거였거든요. 케이크도 준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 이번에도 지금 기각이 확실하다는 걸 계속 퍼뜨리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을 삼아서 4대4, 5대3 얘기를 계속 그렇게 흘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연장선일 거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비아폰 통화 내역 대검 차장과 뭐 통화한 거 그리고 직접 거기도 또 통화를 했잖아요. 네. 과학 대검 수사 예. 과학수사대 과장. 예,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라서 안부 전화를 했다고 하죠. 합니까? 그 똑같잖아요. 그 안부 전화 한 게 그 예, 내면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하고 뭐 통화를 네 명이 그 개업 날뭐 밤으로 뭐 오랜만에 만났다고 새벽에 뭐한 소리. 그러니까 연말에 얼굴을 한번 보자고 했다고 말도 하는 안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지만은 심우정 총장의 결심에는 그런 검찰이 내란 공범 중요 임무 종사자로 연루되는 거 이런 게 드러나는 것도 차단하는 것 외에 네. 큰 그림은 장관 윤 대통령을 복귀시키면은 그럼 윤석열 지금 대통령 복귀하면은 계엄 또 안 하겠어요? 하죠. 그 무슨 아니, 자기 살 길 급하게 없는데요. 당연히 하죠. 그러면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예. 저는 법률가가 아닌 거죠. 법률가가 아닌 거죠. 그리고 국민의 공복에는 공무원 자격이 없는 절대 겁니다. 아닌 거죠. 최악인 건데. 그 그림이 아니면은 지금 심우정 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비아폰 기록을 왜 검찰에다 넘겼냐. 경찰이 압수수색한 걸 그렇게 막았잖아요. 네. 그렇게 막더니 그런 것도 검찰이 적절히 알아서 마사지를 해줄 거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건 아닌가.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연루되는 걸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합리적 의심인 거죠. 이런 게. 결국 지금 말씀하다 보니까 또 가는 부분이 이 석방 자체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선고기일 사실 14일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거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질문 자체가. 실제 거의 그렇게까지는 네. 이거는 절차의 문제고 그렇죠. 내란죄의 실체와도 관계없는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문제를 따진 거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의 구속 취소도 사실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됩니다. 네. 법원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재판부로서는 흠결 없는 재판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게 아마 서북지법 난동 사건도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네. 워낙 극우들 집회가 지금 뭐 지지율도 올라가고 시끄럽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래서 재판부로서는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을 텐데 검찰이 덜컥 받아버리니까 이 사람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는 거죠. 법원이 사실은 할 게 없죠. 재판부가 제대로 하려면은 이 조항이 위헌 심판 제청을 하는 게 맞잖아요. 좀. 네.
지가 문제다 요즘에는 생각이 들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네. 자기가 네. 자기 그 회의에서 결정하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고 검찰로 책임을 설건이 밀었는데 받아버리니까 이 점에 대한 비판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거고 그 이제 고등부장 판사를 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판부가 공판 준비기를 1차 기를 한 달 만에 잡았죠. 기소하고. 네. 2차 기를 한 달 또 만에 잡잖아요. 석방해 주려고 했던 것 같다. 풀어주려고 작정했던 것 같다. 처음부터 이미 예. 그런 결심을 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현상으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런 절차적인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또 절차적인 이런 문제를 다 따져놓고 자기는 흠결 없는 재판을 해서 뭐 결론을 내겠다. 그리고 뜬금없이 김재규 사건을 또 언급을 해요. 설명 자료에. 네, 그것도 뭐냐 하면은 예. 김재규 재심 사유는 불법 구금과 고문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재판부가 얘기했듯이 여기는 절차적 흠결이지만은 이거는 구금이 됐더라도 이 사람의 범죄 중요도를 볼 때는 이건 나중에 다 산입이 될 거잖아요. 큰 직접 손해 보는 건 없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걸 굳이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게 권력자에게 사실은 미란다 원칙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흉악범한테 적용된 거잖아요. 그 사람이 네. 권력자한테 간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왜 하필이면 윤석열에게만 이런 특혜를 주려고 했는지 이 재판부의 비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검찰만 깔 게 아니라 재판부 이 잘못된 판단이 검찰의 그런 걸 불러왔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내피셜로 가자면은 혹시 소통했나? 아 이제 가장 큰 문제겠죠. 예. 예, 저는 예. 이 판사가 정말 주저하고 나에게 뭐 나의 불안 요소를 제거해줘라는 메시지를 읽은 것은 수사권 존부에 관해서입니다. 네. 공수처도 검찰도 수사권이 없다고 선언하거나 절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논란이 되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는지 검찰권이 수사권이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뭐 관련된 사건으로 인지를 했지만 공수처가 직권남용을 수사하는 중에 이 죄를 인지했다는 뭐 흔적은 없다 이렇게 네. 했는데 논란이 되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럼 네. 논란이 되고 있으면 그건 법적 판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으로 그러면 뭐 논란이 없는 걸 누가 논란을 만들면 법원이 그걸 법률 판단의 사유로 하나 이거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판사는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 이런 거에 휘말리기 싫고 자기에게 안전장치는 상급 법원의 판단이다. 그래서 나는 편안하게 재판을 하고 싶다. 그 동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아쉬운 것은 모든 권력은 영속화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미 권력을 잡음으로써 영속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는데 그게 권력의 균형을 통해서 제어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원이 그 역할을 방기한 거죠. 그렇죠. 내가 겁나라는 그러면은 자기가 겁나면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더 그러니까요. 겁나겠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자기의 이런 그 안전한 재판을 위해서 국민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은 거잖아요. 그게 참 참 법률가들이 이번에 보니까 이런 내란 구조를 보면서 정말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이런 재판부 자기들이 안전한 재판을 위해서 국민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는 이런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심우정은 그걸 봤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다른 절차가 없는 게 아닌데 남아 있잖아요. 네. 그 첫 번에 금요일 날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할 때 그래도 적시 항고가 있으니까 앞으로 더 일주일 내에 적시 항고하면 되고 그럼 상급심이 또 판단할 기간이 있고 하니까 네.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 때까지는 그냥 그 구속돼 있겠구나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주말 사이에 갑자기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죠. 흐름도 바뀌어버린다. 흐름도 바뀌고 그러면서 나라는 더 혼란스러워지고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네. 이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이 법률가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저는 수사행위나 사실행위 있지 않습니까? 증거를 수집하고 뭐 해석하고 뭐 그러면은 이건 기소하고는 또 달라요. 그럼 우리가 마치 무슨 이렇게 어떤 법정 기한도 불변 기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기간이 있고 훈시 기간인 것처럼 수사 기간에 너는 무슨 죄를 수사해 무슨 죄 뭐 부패 경제는 검찰이 뭐 그 나머지는 하는 건 일종의 그냥 선을 그 경계를 그어준 거지 이게 권한의 유무가 수사 행위에 불법을 낳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 수사 행위는 그냥
사실행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수사 행위의 위법을 규제하는 건 뭐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뭐 압수수색 없는 영장 다른 규제하는 법률이 이미 충분해요. 그래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을 이렇게 저도 즉각적으로 수사가 사실행위지 권력 행위가 아닌데 그걸 유효 불법 위법의 문제가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자기 책임을 방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논란도 굳이 변호인들의 의견을 네. 쭉 적시를 해가지고 네. 그게 마치 사실인 것인 양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난리를 치고 탄핵 있죠. 반대하는 네. 쪽에서는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했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 전문가들이나 전직 검찰총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검찰이 이 공수처도 검찰과 경찰로부터 이첩을 받았는데 네. 이첩받은 사건이니까 이게 불법성이 해소된 거 아니냐. 불법이라는 게 없은 건 본인이 자기가 본안에서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굳이 언급을 해서 내가 책임지기 싫다고밖에 안 되잖아요. 뭐 재판부한테 왜 결정권을 줍니까? 그거 하라고 주는 건데. 뭐 최후의 결정권은 판단하라고. 법관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나는 그거 하기 싫으니까 떠넘기는 거죠, 책임을. 아주 참 무책임한 거예요. 예. 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 인구 대비의 뭐 진보 보수 그 극우의 비율이 법원에도 검찰에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극우 보수는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뭐 로스쿨을 가서 들어갈 수 있는 배경이 그래서 상급심을 두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그 우리가 뭐 법원 마치 판사나 검사들이 진공 공간에서 산 것처럼 아무런 사회 의식이나 정치 의식이 없다고 하는 거는 신하고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결국은 그 비율대로 맞추는 건데 결국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오류를 시정하라고 삼심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내버린 사람이 이제 심우정이죠. 네. 근데 법률가들은 기본적으로 네.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법이 사회의 발전을 앞서갈 수는 없거든요. 뭐 보수적인 거 맞습니다. 근데 법률가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다들 왜 이게 그 윤석열이 석방돼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냐 하면은 법률가들이 저걸 어떻게 기각 결정문을 어떻게 쓰겠냐는 거예요. 그게 크죠. 그죠.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법률가들이 양심이라는 게 법률가는 기본적으로 사회 체제를 안정시키는 보수가 맞지만은 보수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되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전 국민이 보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사실을 어떻게 아니라고 해요? 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걸 뒤집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일조하게 된 게 심우정이가 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우정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 검찰 내부에서도 설명해 달라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업무 지침을 정확히 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 아니 설명도 없이 그러니까 구속 기소할 때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이 중대한 적시한 거 법에 있는 거를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위법한 겁니다. 분명히 예. 법을 어겼는데 그게 위헌 소지가 있어서 아니 검찰이 언제 위헌 결정이 나기 전에 위헌 소지가 있어서 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심우정 책임은 클 수밖에 있다. 없는. 예. 예. 자, 이제 결국 남은 거는 탄핵 심판 선고 일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고지가 안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예. 14일이 가장 유력합니다. 네. 근데 이게 오늘 내일쯤에 고지가 돼야 되는데 고지가 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네. 일각에서는 17일 설도 있어요. 월요일. 예. 다음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예. 그 설은 있긴 한데 그 어차피 고좀 결정 나지 않겠나. 그리고 헌재가 이 석방에는 영향을 받을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절차의 문제이고 또 영향을 받더라도 본안 재판에서 받는 것이 헌법재판과는 별개잖아요. 네. 그건 좀 지장이 없을 거다. 어떻게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건 뭐 구속 대상이 된 범죄 사실, 범죄 혐의에 뭐 소명이 안 된다거나 또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거나 그런 사유가 전혀 아니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상기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도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됐습니다. 맞아요. 이건 전혀 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범죄 내란죄가 아니었으니까요. 뭐 뇌물죄 관련이었고 뭐 저는 이 우려는 전혀 없다고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지금 보도에 따르면 평이 아직 가정이라고 그러거든요. 평결은 이제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런 재판관의 의견을 묻는 과정인데 지금 사실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제일 고심하는 네. 부분이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이제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누구를 먼저 하느냐, 같은 날 할 거냐, 예. 아마 이런 고민을 정리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아하. 얘기는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같이 연관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한덕수 국무총리를 먼저 하면은 그게 이미 내란에 대한 탄핵의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뒤로 물론 이제 한덕수 뒤에 탄핵 소추됐으니까 뒤로 미룰 수는 있는데 네. 어차피 이 조건이 같은 흐름이기 때문에 한덕수는 변론기를 하루 만에 한 번 만에 그렇죠. 한 번만 했죠. 종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판단을 하면은 쉽게 풀릴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순서를 정하는 게 조금 고심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부분 네. 그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네. 14일 뭐 8대0 얘기도 있고 뭐 또 바뀔 수도 있고 이런데 8대0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가들이 보수적이고 또 뭐 윤 대통령이 직접 선택한 헌법재판관,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있지만은 네. 법률가들이 그 사실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법률가인 이상에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물론 뭐 그 주변에 변론하는 사람들도 다 고위직 출신들이고 한데도 뭐 180도 바뀌어 있습니다만은 현직 그 이런 헌법재판관 입장에서는 저는 8대0 나올 수밖에 없는 한 2, 30년 법관을 했던 예. 사람들이죠. 그 다 8분 다 달리 나올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뭐 정강훈 세력이 강화문에서 무슨 굉장히 살벌한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있잖아요. 네. 헌법재판관 한 명을 호명한 다음에 뭐 어떻게 하자는 그렇죠. 건데 네. 사실은 이것보다 더 오명이 남을 만약에 탄핵에 반대했다거는 정말 긴 역사 동안 뭐 인자에 해고될 그 이름이 남을 거기 때문에 오명이 남을 거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헌법재판관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의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보다 박근혜 탄핵 때의 헌법재판관 구성이 더 훨씬 보수적이었고 네, 안창호 뭐 서기석 뭐 이런 네. 뭐 사람들 특히 더 심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8대0 결론이 났는데 내란이라는 이 상황에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뭐 그렇게 네.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좀 놀라게 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했는데 국민을 놀라게 했는데 내란을 일으킨데 뭐 쿠데타를 일으키 뭐 군사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놀라게 한 점이 죄송합니다라고 했는데 국민을 놀라게 한 죄라면 심우정 검찰총장도 사형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남은 과제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한 다음에는 사실은 이 혼란들이 상당 부분 정리가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즉시 곧바로 아마 뭐 다시 재수감 되겠죠. 구속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재구속? 얼마나 범죄 혐의가 많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이미 수면 위에 드러난 것만 해도 명태균 증거인멸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 제가 본인 지시했잖아요. 네. 그것만 가는 게 아니라 내란과 관련돼서도 원래 검찰이 이제 구속 기간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다 구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추가하거나 해서 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고 또 지금 법원이 사실은 아직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직권 구속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탄핵이 된다 그러면 그때 법원이 직권 구속할 수도 있다. 탄핵하고 재판하면서 법정 구속하는 거죠. 직권 구속하는 가능성이 제일 남아 있고요. 다른 범죄는 뭐 워낙 많기 때문에 연루되면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사실. 그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재수감되는 거는 이제 시기의 문제이지. 뭐 그거는 뭐 곧 다가올 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국민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왜 뭐 남자들이 가장 그 공포에 떠는 꿈이 뭐 다시 재입대하는 꿈이라잖아요. 그리고 피의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아요. 추가 뭐 아니면 재수감될 때가 고통스러워합니다 많이.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뭐 후보. 안 가볼 때는 한번 가는데 갔다 온 사람이 새로 들어가는 게 되게 힘들다고 어느 그러더라고요. 재벌 총수 얘기가 있죠. 그래서 한번 구속되고 와서 다음 구속만 막아주면은 뭐라도 다 주겠다고 뭐라도 하겠다고 하죠. 제가 변호사 업무하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 문제가 있는 거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마치 무죄 받은 것처럼 공수처 수사가 위법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뭐 야당에서는 검찰총장 고발하고 여당에서는 공수처장 고발하고 하는데 우리가 자고한 문제는 여기서도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공수처가 왜 갑자기 끼어들어서 수사권도 없으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이첩을 요구했는지는 참 납득이 안 가는 조치다. 수사
능력도 없고 수사 인력도 없으면서 수사권도 없는데 왜 받아갔는지 그게 사실은 이 혼란의 원인이 된 거잖아요. 지금 따져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 점에 대한 비판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고 네. 그렇지만은 이번에 윤석열 석방 과정은 첫 번째는 법원이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우정 총장이 적시항고를 하지 않은 현행 법이 살아있고 실무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 건데 네. 제도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빨리 좀 탄핵 결정 뭐 또 선고 날짜 잡히고 또 탄핵 결정이 나야지만이 좀 우리 국민들 좀 잠을 좀 제대로 자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서초의 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자, 내일 아침 최진봉 교수의 수요일 남자 또 이슈 화합 준비되어 있고요. 차성환 교수 대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